네, 조성호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 추석 선물 세트 벌써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밖에 떡볶이, 순대, 오뎅 사오셔가지고 네. 파티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시장 어제 이미 선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다 딜사이트 우리 식구들 다 고생하시니까 네. 제가 또 간식거리도 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일단 좀 추석 전에 의외로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 좀 변동성을 우려했는데 의외로 좀 시장이 좀 상방 한쪽으로 계속 좀 이제 상승폭을 확대해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추석 전에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기분이 가라앉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래도 추석 연휴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심리적인 게 중요하니까. 네. 다만 이걸 연휴 이후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좀 연결짓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제 다시 좀 추석 앞두고도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장에 넣어두려고 했던 반바지를 다시 꺼내 입는. 맞아요. 특히 어제는 반바지 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강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좀 시장이 여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제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어제 좀 엔비디아의 급등 훈풍을 그대로 받아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 급반등이 좀 반가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제일 부진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좀 보였고 체감 지수도 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다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만기일의 관전 포인트로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좀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좀 동시 효과에 좀 급변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건 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 기조였는데 동시 호가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동시 호가에 조금 상승폭이 딱 줄었잖아요. 네. 근데 수급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로 돌변한 좀 이런 흐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기일 이후에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일 것이냐 SK하이닉스일 것이냐도 좀 중요하지만 네.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상승폭 자체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했는데 예. 정작 장 끝나고 수급을 보게 되면 또 수급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을의 어제 상승폭이나 이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을의 당연히 수급은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일수인데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은 하여튼 연휴 이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제 그래도 좀 외국인이 장중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좀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가 좀 그래도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시장에는 이제 최근 어떤 시장의 지금 어떤 구간이 좀 싸다라는 인식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유입되는 것만큼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공이었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뜯어놓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반바지부터 일단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9월 들어와서 반도체 쉼이 너무나 길었었고 네. 바이오 2차 전지가 제대로 약진을 뽐내줬잖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 스코어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연휴 전날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뭘 하자는 것보다는 네. 오늘은 차라리 좀 한번 현황을 점검을 해보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할지 한번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대표 섹터들인 반바지를 봐야 되겠죠. 자, 9월 현재 현황을요. 지금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코스피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시총상위 초대형주 중에서.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무엇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죠?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는 무려 60%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3% 상승을 하면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엔 굉장히 부진했죠. 그런데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피 시총상위 탑10 중에서 네. 상승률 이제 1, 2위를 선정한다면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상반기에 이제 정말 그 시세가 좋았던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뒷전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어제 반도체의 급반등이 또 어떠한 좀 시장의 흐름을 또 이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재 스코어는 저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반기 이제 보게 되면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약진이 눈에 띄죠.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다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괜찮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현재는 바이오든 2차 전지든 1등주와 2등주의 온도차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장주가 일단 이끌어가면서 무언가 이제 지금 어떤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군집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에 2등주의 키 맞추기가 본격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어떤 전략은 역시 이제 바이오 2차 전지가 하반기에 계속 좋은 모습인데 그럼 이 중에서도 그동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제가 투자에만 처음 시작했을 때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주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시장이 좀 안도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이제 시즌 2 2라운드를 보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2등주, 3등주군에서의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오는지에 대한 관건. 이 부분이 이제 반바지의 주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어제 좀 강한 반등을 통해서 이제 단기 좀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진바닥이 확인되려면 결국에 이제 그 금리 결정에 따른 시장의 어떤 안도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원체 또 많이 올랐었다 보니 그 골 깊은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반바지 말고 다른 섹터 안에서의 대표주로 좀 한번 스코어 체크 또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좀 많이 좀 핫했던, 그러니까 이제 시총상위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 2등군에 있는 그런 업종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주,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이제 밸류업 등이 이들 녀석들도 이제 시총 비중이 꽤 있지만 반바지보다는 조금은 이제 아래 체급에 있는 녀석들이죠. 자,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냉탕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보는 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가를 상반기에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고가를 7월에 내지는 8월에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상승폭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낙폭들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인적 분할로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약간 좀 왜곡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산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측면인데 이를테면 이제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나 뭐 이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밸류업 등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힘 떨어지는 거는 뭐 굳이 이 표를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시총상위 주요 업종들 일단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조선, 방산, 밸류업 등이 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게 지금 시장의 지수대가 이 정도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이오 2차 전지가 선전하고 지수를 지탱해 준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제 주저앉고 다른 어떤 좀 해줘야 될 2등주군에서 역시나 같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코스피가 현재 이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 하반기는 상반기에 많이 오른 녀석들이 힘을 확실히 못 쓰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덜 올라갔던 소외주들을 좀 찾기에 분주해질 것 같은 그 연휴 이후의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수출주 안에서 좀 대명사로 일컬어졌었던 네. 이 전력기기와 K푸드 그리고 K뷰티는 네. 어떤 시각이세요? 이쪽은 이제 조금 약간 사실 테마성의 어떤 특징이 좀 강했었죠.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큰 섹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수를 이끌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한 모멘텀으로 이제 상반기에 대시세 정말 대시세가 났던 그런 섹터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대표주 현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요. 정말 뭐 상승률 자체가 기록적입니다. 이런 상승률이 나왔던 거였죠. 전력주도 그랬고요. K비트도 그랬고 또 K푸드도 그랬고.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지금 기록적인 상승률이 현재로서도 이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뭐 상반기는 더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낙폭이 제법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자동차나 뭐 조선, 방산,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있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이 수급 상황이나 뭐 어떤 성격들을 봤을 때는 뭐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매수를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섹터는 지금 여전히 현재로서도 굉장한 상승률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제 상반기에 좀 힘을 썼다가 하반기에 힘이 빠진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제가 유독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섹터가 바로 이쪽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잔치집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배불리 먹고 그 이렇게 배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쪽인데 여전히 또 저점 대비해서도 이렇게 많이 여전히 올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쪽 섹터에 좀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야 이제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다른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역시 잔치집 논리다. 네. 이미 파장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거 가서 뭐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들 섹터들은 뭐 여전히 좀 옥석 거르기에 대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여전히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조선, 방산, 밸류업 거기다 반도체는 다를 수 있어요. 이러다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쪽은 저는 여전히 좀 물음표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의 시각대로 확실히 이제 소외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하반기이잖아요. 네. 특히나 9월 들어와서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원체 너무 안 갔었다 보니 네. 지금의 상승이 반가운데 그럼 연휴 끝나고 또 네. 2차 전지 같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섹터가 또 탄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빌드업을 해보자면 이제 투자의 맛에서 하반기는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그런 어떤 주도주 이런 이제 흐름들 거기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이 바이오 2차 전지의 포커스는 뭐냐면은요. 바이오 쪽은 현재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약진했고 2차 전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약진을 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2등 주구는 그것보다는 분명히 좀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는 이 부분을 이제 따라잡는 쪽에서 키 맞추기 쪽에서의 힌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픽은 아니겠죠. 그럼 2등주, 3등주군에서의 키 맞추기 쪽으로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주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2등주군에서도 최근에 이제 군집성이 나타나려는 쪽이니까 네. 이런 쪽도 이제 키 맞추기로 해가지고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진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FOMC 이후에 반도체 쪽이 이제 다시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뭐 저야 이제 여전히 무게를 온디바이스 AI 쪽에 두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런 관찰되는 모습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반바지 쪽에서 다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은 또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정리해드린 그 시장 현황이나 업종들의 현황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동안 올랐던 쪽에서 힘이 빠졌고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힌트를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럼 연휴 이후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한 섹터 한 3개 정도를 제가 일단 준비를 했어요. 물론 전에도 뭐 틈틈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쪽에 대한 색깔이 조금 더 짙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관심 섹터로서는 크게 3개.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주 예. 그리고 로봇주를 좀 유력하게 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핫했어요. 그렇죠. 후보군들이 더 있기는 해요. 뭐 원전도 어제 또 강한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의 안정성이나 수급의 동향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이 세 섹터가 좀 가장 관심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세 섹터의 대표주 현황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올해 그래도 한 28% 하락을 해 있죠. 고점 대비해서도 그 정도 하락. 그러니까 네이버는 올해 고가가 연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돈 줄창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 한 해 내내 예, 빠졌죠. 상반기 빠지고.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뭔가 꿈틀대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게임주는 크래프톤이 워낙에 튀었기 때문에 이등주인 넷마블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만, 넷마블은 그래도 올해 이제 조금 비교적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에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이고, 로봇주는 사실은 연초에 고점을 찍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좀 이제 하락폭이 컸고 하반기에 이제 하락폭이 좀 덜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어제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좀 군집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착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제 소외됐던 쪽에서 시세가 나기 시작했다는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되고 FOMC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을 호재로 인식하고 그걸 훈풍으로 이제 우리가 반영을 했을 때는 그때 기대되는 것들은 유동성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녀석은 절대 우리가 고점에서 물린 주식 구해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죠. 네. 새로운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이 다시금 유력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보시게 되면 뭐 연저점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방 경직을 지금 강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이 저점을 이제 강하게 좀 이제 지금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넷마블도 올해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인데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트리거는 유동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런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의 맛에서 이런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바닥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맛보신다면 철학이 확 바뀌실 거예요. 예. 더 이상 시장에서 오늘 뭐가 올랐네, 오늘 뭐가 떨어졌네 오히려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종목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 종목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지금 고점 종목의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겠어요? 바닥이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 꿈틀대는 것들이 관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힌트를 삼으신다면은요, 굳이 잔치집에 늦게 가서 옥석 고르기 하실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의 맛에서는 이런 쪽에서 신고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을 늘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라도 그런 게 얻어 걸리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확 이제 어떤 주식 보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쪽의 철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쪽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올라간 쪽에서 찾는 그 흐름들이 네. 개인들이 네. 개미들이 소위 말해서 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좀 탈피해 보기 위해서 우리 투자의 맛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시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기업들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부양을 잘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사주라는 게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쪽의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자사주에 사실 그 매입 규정에도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려서 못 사게끔 또 돼 있는 룰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받쳐놓는 거죠. 근데 이거라도 하면 고맙죠. 요즘에 이제 뭐 밸류업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가 밸류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때려서라도 하겠다는 게 밸류업의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시황이 흔들려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래도 자사주 매입이라도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시황 변동성 확대에서 자사주를 그래도 매입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 적어도 애들이 주주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는구나. 라는 정도 수준에서 좀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자사주를 또 매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뭐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쪽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방어의 역할로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부양이라기보다는 방어의 속성이 좀 더 네.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부장님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불확실함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증시여서 네.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오늘장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은 그냥 뭐 차분히 뭐 연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참 요즘에 시장에 제가 그러니까 어디에 이걸 좀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생산자물 도매 물가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그러니까 금리 관련해서 시장이 FOMC 결정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한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B컷 관련해서도 B컷일 때 이게 호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무언가를 사서 뭐 연휴를 넘어가시는 왜냐 어제 오늘 시장이 좋아버리면 또 이후에 기대감 때문에 또 덜컥 사서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FOMC 확인하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쓴다면은 뭐 BOJ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맛 오늘도 특집으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부장님 보내드릴게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